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하루 만에 우리 증시는 그냥 다시 또 안 좋은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증시가 빠진 이유는 결국은 선물지수예요. 미국 선물지수가 안 좋았거든요.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기관이 계속 이탈을 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상당히 큰 폭의 매도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잘 가기가 어려웠고요. 오늘은 뭐 보합권 정도에서만 움직였어도 아주 다행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2차 전지가 좀 많이 빠졌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반도체는 뭐 좋았던 종목도 있고 안 좋았던 종목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또 하락을 이어가면서 전체적으로는 뭐 대장이 없이 그냥 좀 축 처지는 그런 느낌. 그게 오늘 우리 반도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바이오들은 또 잘 갔던 종목들이 좀 있고 그랬습니다. 아주 뭐 도드라진 그런 뭐 종목이나 업종이 뭐 눈에 많이 띄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가라앉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이제 미국의 그 CPI, PPI 이런 것들이 지표가 발표 직전이고, 또 다음 주에 FOMC가 있고, 우리 증시 같으면은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내일 매도를 해야 이제 자금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고 이제 외국인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매도를 그 자금을 쓰기 위해서 내일 팔아야 금요일 날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좀 커진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지금 그 오늘 왜 빠졌을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아침입니다. 11시인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번째 TV 토론이 열립니다. 근데 이제 그 앞두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48대 47, 뭐 박빙이죠. 박빙이고, 이 정도면은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누가 이긴다 진다를 말을 할 수는 없는데, 트럼프가 약간 앞서는 것으로 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눌렸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해지면 질수록 2차 전지는 좀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시장을 관통하는 그런 정서죠.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전에 따라서도 우리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전체적으로 이제 조망을 하고, 일단 어쨌든 뭐래도 하나씩 선명해지기 시작해야 주가가 잘 갈 수 있으니까, 뭐 잘 가든 못 가든 어떤 방향을 잡을 테니까, 지금은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여러 가지 지표들도 많이 남아 있고, FOMC 남아 있고, 미국 대선 이제 대선전이 남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시장이다. 요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나가야 됩니다. 결국에 이럴 때일수록 좀 많이 그 빠지지 않고 잘 버텨주는 게 중요한 시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보겠습니다. 343종목이 올랐고 535종목이 빠졌습니다. 0.49% 빠졌고요. 코스피 100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455종목이 올랐고 1139종목이 빠졌습니다. 1.16% 하락했고, 코스닥 150이 1.6% 하락했으니까 대형주들의 흐름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도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시장에는 지속적으로 악재를 던져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미국 선물지수 0.3% 정도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원달러 환율은 0.03% 올라서 1341원 40전 기록했고요. 국제유가는 1.53% 올라서 68달러대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강세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뒤에 장중에 보합권 등락을 지속하다가 원화 약세폭이 확대됐고 또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전기 전자주 중심의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강세 등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코스닥 시장 보면 미국의 경기 이벤트들 앞두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어제 미국 반도체 중심의 저가 매수세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이번 주에 미국 대선 토론 및 CPI, PPI 물가 지표 발표 등을 앞두고 투자 경계 심리 속에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며 하락했다. 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를 기반으로 금융 및 일반 전기전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죠. 2차 전지들 약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 하원의 중국 드론 제품 사용 금지 법안 처리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오늘 뭐 우리 증시에서 그 레이더 관련된, 그다음에 센서 이런 거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소식들에 좀 반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요.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5%대 하락이 나왔고 삼성 SDI도 3.2% 하락, 그리고 삼성전자도 2%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3%대, 삼성물산과 네이버가 2%대, 셀트리온도 2% 정도 올랐습니다. 어제 그 방송에서 코스피 의학 곧 좋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로 반등이 좀 나왔네요. 자, 코스닥을 보면은 4종목이 올랐습니다. 엔캠, 휴젤, 클래시스, 알테오젠 4종목이 올랐고, 반면에 HLB가 5%대, 또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펄러비스가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업종을 보니까 코스피는 의약품이 제일 좋았죠. 현대약품이 12%대, 녹십자가 7%대, 명문제약이 6%대 올랐고요. 자, 하락한 코스피 의약 하락 종목, 유한양행 우선주가 6%대, 진원생명과학이 3%대 빠졌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안 좋았던 업종,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안 좋았는데 BH가 9%대, 성문전자 우선주와 코리아 서키트 이후 7%대 빠졌습니다. 자, 코스닥은 음식료 담배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우리바이오 상한가, HL사이언스 12%대, 한국 맥널티 4%대 올랐고요. 자, 금융이 제일 안 좋았죠. 뭐 CNH, 코리아에셋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에코프로가 3.46% 하락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LG 화학 순이었습니다. 철저히 2차 전지 쪽이었죠.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알테오젠, HLB, 엔캠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 코스피는 대신증권, 동양생명, 코리안리, K카, DGB 금융지주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콜마 B&H, 파크시스템스, 리노공업, 솔브레인, 바텍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신청해 주신 종목을 2종목하고 LNF와 넥스틴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을 오랜만에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3일 연속 매도, 기관도 강하게 매도, 어제 샀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매도를 하면서 너무 약합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82,900원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자, 시간외는 0.24%, 200원이 올라서 83,100원 기록했습니다. LNF 일봉을 보면은 뭐 저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봉을 띄워놓고 보면 이렇게 이제 저점 지지를 받아야 하는 자리가 8만 원 정도 이제 자리에서 저점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뭐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LNF에 제가 볼 때
그 저점 자리가 8만 원 정도라고 보고 주봉상으로 이제 2021년 초반에 있었던 단기 고점 자리거든요. 8만 원이. 그래서 LNF는 저점이 8만 원 정도로 보이고요. 이게 깨지면 아래쪽에 6만 원대까지 밀릴 수는 있겠지만 8만 원이 깨지면 7만 원대 어느 정도에서는 다시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8만 원 지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비중을 좀 줄여야 하는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자, 주봉으로 보니까 2023년도부터 242평선에 착착착 3번 저점 지지를 받다가 올해 지금 6월 들어서 240주 선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요 지지선이 깨지면 주가는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질 때 이런 지지 라인이 깨질 때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8만 원 지지 확인 못하고 8만 원대가 무너지면 역시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빠진 자리입니다만 올라갈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리스의 어떤 선전, 내일 아침에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11시인데 저는 해리스가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해리스가 만약에 그 선전을 하고 이 트럼프와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이러면은 2차 전지는 또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넥스틴입니다. 넥스틴은 외국인이 최근 3일 연속 사고 있지만 뭐 크게 들어오는 건 수준은 아니고요. 오늘은 기관이 또 매도가 나왔습니다. 금융투자죠. 자, 지금 거래량이 뭐 2만 주, 3만 주, 4만 주 너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틴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시간에 0.36% 150원이 오른 42,100원 기록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넥스틴도 역시나 주봉으로 선을 두 개를 그어 놨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위쪽 선은 이제 2022년도에 있었던 그 자리, 2022년도에 저점 자리 44,000원 정도 되는 자리고요. 아래쪽 선은 4만 원 정도의 지금 2020년도 하반기에 고점 형성하던 그 구간을 이제 지칭하는 자리인데 4만 원 정도가 바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넥스티는. 그리고 오늘 이제 하락하다가 그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이번 주에 일단은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바닥은 이미 잡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넥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반도체들 미국에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기 전에는 지금은 좀 약하다. 뭐 좋아지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넥스틴도 주요 지지라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5만 원, 4만 9천 원대에서도 한 번 있었고 5만 6천 원대에서도 한 번 있었고 그리고 6만 원대 초반에서도 매도할 만한 타이밍들이 한 번씩 나와주고 있었는데 결국은 매도를 하지 못하고 들고 계시다면 이거는 이제는 매도할 필요가 없는 자리가 됐습니다. 더 4만 원 밑으로 더 빠지기 어렵다고 보고요. 오히려 4만 원 밑으로 빠지면 넥스틴이 빠지면 3만 원대에서는 강력 매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만 원대까지 밀리면 4만 원대가 깨지면 그때는 강력 매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역시 그 가격대 정도가 된다면 관심을 좀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83,500주 매수가 들어오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3일 연속 오르면서 19만 5천 원대까지 주가 올라왔습니다. 시간에는 0.31% 600원이 빠진 19만 5,200원 기록했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일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일봉을 보면
지금 이렇게 횡보하는 딱 횡보하는 자리에 제가 선을 두 개를 그어놨는데, 하나는 아래쪽에 121선 18만 8천 원짜리고요. 자, 지금은 또다시 저점을 높여서 이제 61선 19만 1,500원입니다. 그러면 19만 1,400원이네요. 그러면은 이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 바닥은 19만 1,400원이다. 그리고 고점은 19만 7천 원대, 19만 8천 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19만 8천 원, 20만 원 가까이까지 붙이면 또 밀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뚫으려면 굉장히 강력한 수급, 그 다음에 어떤 뭐 모멘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거래량을 대량으로 동반한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만 원 가까이, 19만 원, 19만 7천 원대, 8천 원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그때는 조금씩 비중을 약간 줄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9만 원대에서 20을 돌파하는 그 과정이 아주 강력한 흐름으로 연결된다면 그때는 19만 원 넘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만 원대까지 뭐 아주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에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딱 나오는 지점이어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승하면서 뚫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20만 원 가까이 붙으면은 아마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비중을 줄이든 홀딩하든 그 20만 원을 돌파하는 그 과정을 잘 살펴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바닥은 뭐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18만 8천 원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1선 정도로 잡으면 19만 1,500원대, 이 정도가 바닥이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다우가 마이너스 32, S&P 500이 마이너스 6.5, 나스닥이 마이너스 57 정도를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자, 지금 미국 증시 개장까지 2시간 정도 남았는데 다우가 마이너스 23, S&P 500이 마이너스 1, 나스닥은 마이너스 28. 그러면은 낙폭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이제 2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이런 속도라면은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 쪽으로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18까지 내려왔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27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 증시는 좋은 쪽으로 선물지수 낙폭을 줄이고 아마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의 시간외 하락폭을 좀 진정시키면서 개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예, 이번 주 3일 남았네요. 그리고는 이제 명절 연휴인데, 명절 잘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금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내일 좀 팔아놔야, 조금 정리를 해놔야 연휴 때 쓸 수 있으니까 잘 챙기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